시와 함께 춤을. 이정현. 서재 겸 내 방에서 내가 나를 보고 있다.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호용성 선생님이 그려준 내 초상화가 밤에도 눈을 뜨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방산 박재천 선생님이 친필로 써준 소창다명 사구자 글귀가 책상 위에서 내가 시를 쓸 때마다 시상을 북돋아준다. 소명은 내 호다. 시 수업 때 박 선생님이 지어주었다. 작은 창에 밝은 빛이 많이 들어오니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귀에서 따온 것이다. 내가 박재천 선생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다. 수필을 쓰다가 시로 전향해서 첫 번째 시집 살아가는 즐거움을 발표하고 활동하던 즈음 마음이 아플 일이 많았다. 그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의 성격 탓이 컸겠지만 시라는 큰 틀까지 흔들리는 회의 속에서 낯설고도 낯선 이방인의 느낌이었다. 그때 판도라 장사, 빙하의 계단, 등단시를 심사에 뽑아준 인연으로 해설까지 맡아주신 정성수 선생님을 통해 박재천 선생님을 뵙게 되었다. 회화동 낙산 가든에서 선생님을 뵌 첫 느낌은 맑음이었다. 마치 큰 스님을 아뢰라는 느낌이어서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그 인연으로 방산사숙의 제자가 되었다. 시를 배우며 바로 두 번째 시집 춘명상을 월간문학출판부에서 발간하였고요. 그로부터 2년 뒤 2021년 5월봄 세 번째 시집 풀다를 문학아카데미에서 출간하였다. 박 선생님이 직접 해설까지 써주셨는데 다채로운 상상력과 상승의 시정신이 서로 만나 습합하면서 빚어낸 기와 요소가 만개한 화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상찬을 해주었다. 무엇보다 문학아카데미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인 만세를 찍고 그로 인해 우리 문단의 원로이면서 최고의 선생님들을 뵙게 되어 나로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라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된 고질병인 가슴앓이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 의미 있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다는데 나의 시인적 기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처음 발견해준 분이 정성수 선생님이다. 그리고 신규 교수님, 박남권 선생님 등등 여러 선생님이 이 시인은 앞으로 시를 잘 쓸 거예요 라며 독려해주니 늦은 나이에 시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또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허영자 교수님은 내가 닮고 싶은 문단의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는 말이 있다. 그처럼 사람으로 상처받은 내가 사람으로 치유받은 느낌이다. 나는 요즘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마다 시 쓰는 일이라 자신한다. 자유로움, 당당함과 솔직함 등등 조금은 유별나 보이는 내 성격을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나의 기질을 칭찬하며 북돋아준 분들이 시인이었다.
어쩌면 이해받지 못해 외톨이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시를 쓰기에 랭보, 보들레르, 이상, 김소월 등등 먼저 걸어간 시인들을 책밖으로 모셔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 나이, 학력, 성별 무관하게 시라는 테마 하나로 차도 마시고 술도 나누며 유쾌한 시적 대화를 나눌 때가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늘 결핍은 나를 새롭게 해주는 촉매제였다. 어린 시절 부당한 대우로 삐딱한 미움을 가슴에 오래도록 품고 스스로 그 칼날에 베이며 아파했던 것도 애정 결핍의 일종이었다. 첫사랑의 실패로 실연을 당한 것도 사랑의 결핍이었고 아무도 나를 아껴주지 않을 거란 두려움도 인간관계의 결핍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40살에 종합검진 받다가 발견된 종양이 암일지도 모른다는 의사 말에 죽음을 들여다보니 내 삶은 온통 결핍투성이었다. 다행히 스스로 오진으로 판명되어 다시 생의 길에서 치를 만났지만 그때만큼 두려운 적이 없었고 그때만큼 평온한 적이 없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사실을. 죽음이 무섭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니 평온했다. 나의 결핍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었지만 그 결핍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시로 인해 나는 평온을 얻는다. 시는 치유의 방편이다. 시를 쓰고 시를 지으며 시를 태고하고 시를 발표하고 나를 세상에 내어놓는다. 온전히 내 이름 석자의지의 사물을 바라보면 자벌레도 시가 되고 화려하고도 귀한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한 존재가 된다. 딸아이 유치원 때 사랑하는 엄마에게 라고 시작된 편지의 답장을 나는 경향신문에 보냈다. 다음날 신문에 게재된 내 글을 보았을 때 묘한 기쁨이 일렁였다. 그 후 소년조선일보, 소년동아일보 등의 글을 보내 아이들에게 부족한 모성의 글로 보상하기도 했다. 나는 비를 좋아한다. 눈도 그렇다. 빗소리는 마치 음의 소리 같아 나의 음과 만나 기쁨이 되어준다. 이렇듯 소리에 반응하는 나를 유별나다 탓하기보다 토닥토닥 인정해주는 시의 힘. 시의 얼령은 결국 긍정의 밝은 빛으로 나를 이끌었다. 시에서의 전환처럼 나의 40대는 새로웠다. 죽음을 생각한 삶의 저편에서로 수필로 등단하였고 요가 지도자 과정을 나와 요가 강사가 되었으며 동국대 일반 대학원으로 들어가 논문을 쓰고 졸업하였다. 물론 학부가 국어교육이라 선어과 전공 24학점은 물론 선수 18학점을 들어야 했는데 20대 친구들과 함께한 나의 40대는 정말 뜨거웠다. 정신없이 주짓돌을 쌌던 40대를 보내고 그 열정을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떠오른다. 올해 86세인 아버지의 아이콘은 청춘이다. 스틱으로 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즐기고 춤, 노래, 술까지 어느 청년보다 열정이 뒤지지 않는다. 성격은 솔직당당하시며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아버지의 DNA가 내게도 없진 않다. 시집을 낼 때마다 봉투에 축하글과 함께 책값도 넣어주시는 멋쟁이 아버지와 더 친해지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시를 쓰고부터 했다. 노래와 무용을 언니도 지금은 가수면서 노래 강사 활동을 하며 아내의 길을 펼치고 있다. 물론 아버지 옆에는 어머니가 늘 함께한다. 요리사가 꿈이었던 어머니는 유별난 음식 사랑으로 지금도 작지 않은 텃밭에서 키운 재료를 버무려 사랑을 나누어주는 정 많은 분인데 나와 언니는 그런 부모님을 섞어 닮았다. 심장이 약한 어머니를 닮아서일까? 나의 심장은 예민하다. 극히 사소할 수도 있는 자잘함에도 부서질 듯 아리고 콕콕 쑤실 때가 많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나의 심장 소리를 청진기 없이 듣는 일도 경험했다. 그때 위로가 된 것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었다. 잠자리에 들 때 내일 못 깨어날 것 같다도 눈을 뜨면 나는 살아있구나 안도가 되었고, 아침에 눈보다 흉통이 먼저 일어난 경우에도 살아있음의 의미를 부여했다. 흙을 사랑하고 풀꽃들과 야생화를 좋아한다. 어릴 적 보았던 청개구리, 방앗개비, 호랑나비, 참새들에게도 환호한다. 세상의 사물들을 평면으로 보지 못하고 3D, 4D 같은 입체적으로 느끼기에 가슴이 늘 오죽하랴 싶어 늘 미안하다. 마음의 방문을 연다. 천장 가운데로 물려든 습기가 뚜뚜 신호를 보내자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비가 내린다. 가랑비, 소낙비, 장대비, 그리고 다시 가랑비. 는비, 안개비, 여우비, 구준비 넘어 장대비, 소낙비에 젖어 쓰러진 적 있을 때마다 시, 가, 무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무지개였다.